And the Tony Award goes to maybe happy ending. 사랑이란 봄날의 꽃처럼 아주 잠시 is always out of reach. A need without a name. We want you in my heart. 안녕하세요. 어쩜 해피엔딩의 작가 박천희입니다. SBS 파이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워. 이 토니상 6관왕의 자랑스러운 우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을 만든 주인공 중에 한 분이죠. 박천휴 작가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작가님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해피엔딩이 10개 부문, 토니상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6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진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저희도 다 같이 박수를 쳤는데요. 그 수상 순간에 정말 이 어쩌면 해피엔딩 10년간의 작업을 하신 여정이 이렇게 눈앞에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습니까? 거기 극장의 객석이 6,000석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압도되는 기분은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큰 무대에 올라간 것도 처음이었고 사실 수상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네. 그 수상할 수 있을 거라고 솔직하게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셨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무명의 한국인 작가가 한국을 배경으로 쓴 공연 자체가 브로드웨이에 올라간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기대는 안 했고 만약에 꼭 하나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작가인 위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이 돌아가는 작품상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희망 그 정도만 생각했었습니다. 작품상을 넘어서 뭐 작곡, 작사상 6개 상을 그렇게 거머쥘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 하셨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네. 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내용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 미래를 배경으로 로봇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런 설정 자체를 통해서 좀 관객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어린아이 같은 로봇들을 주인공으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작품을 씀으로써 저 스스로도 인간다운 게 뭘까를 스스로 리마인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설정 이런 것들이 그 브로드웨이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하는데 주효했다고 보시나요? 어떤 게 좀 이런 큰 성공에 주효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로 모르겠고요. 어떤 게 주요했는지는 그저 브로드웨이라는 시장이 워낙에 제작비가 비싸기 때문에 오리지널 스토리는 점점 희귀한 게 되어버렸고 유명한 원작이 있는 공연들만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낯선 시도를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가치를 알아봐 주신 게 아닌가 그게 주요했다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습니다. 그 영어 버전 공연이랑 한국어 버전 공연을 같이 개발을 시작을 하시면서 그 개막까지 좀 오래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고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성공하신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맞아요. 그 어려웠던 과정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스텝마다 고비가 있었고요. 사실은 작가인 개인적인 고비부터 시작해서 뭐 저와 위 사이의 고비 그리고 제작사와의 고비 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근데 그게 공연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해요. 사실 저희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들이 그렇게 매 순간 어려운 고비들을 겪어내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게 공연이라는 예술 같습니다. 투잡하기도 좀 어려운 시절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막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의 일이었고요. 이 일은 브로드웨이 개막을 고작 몇 달 앞둔 상태였어요. 심지어 극장에 세트가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미국의 틱톡의 인플루언서 분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돈이 부족해서 폐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개막을 못하는, 개막이 취소되는 상태다라는 영상을 올렸고 그게 바이럴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브로드웨이 투자자 몇 분이 투자를 철회해서 정말로 공연이 취소될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투자자분을 비롯해서 저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선뜻 나서서 도와주셔가지고 공연이 무사히 개막을 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관객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설정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한국인 작가가 썼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다 보니까 한국을 원작처럼 한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정말 미국 관객분들이 그걸 공감해 주셨어요. 이게 한국인이 주인공인, 한국이 로봇이지만 주인공인 이야기에 한국을 원작으로 하니까 그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님이 저희 공연을 보시고 공연을 잘 봤다고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그저께 밤에 화상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한국인 캐릭터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 게 자기는 너무 좋았다. 그게 가장 매력적인 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뻤습니다. 한국인 주인공들 그리고 한국 배경 어떤 점이 좀 흥미로웠다는 얘기를 하셨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생각하기에 가장 재미있는 경험 중, 예술적인 경험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캐릭터와 쉽게 만날 수 없는 세상을 함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낯선 세상을 함께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들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예술적인 경험을 하는 게 작가로서의 목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을 원작으로 했을 때, 한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미국 관객분들이 그렇게 느껴주신 게 아닌가. 낯선 줄 알았는데 우리랑 별다를 게 없네 라는 공감을 해주신 게 그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화분이라는 거는 네네. 사실 영어 단어가 따로 있는데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 네. 이유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화분조차 어떻게 보면 한국인 캐릭터였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플랜트라고 했을 때 묘하게 느낌이 같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사실 화분은 어떤 배우보다도 더 뉴욕에서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었거든요. 모든 관객분들이 화분 티셔츠, 화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심지어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뿌듯한 경험입니다. 이 토니상 수상하신 뒤에 인터뷰에서 한국 관객들에게도 감사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대학로에서부터 이 작품을 꾸준히 사랑해준 이 한국 관객들이 이 수상에도 좀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많이 힘이 됐고요. 사실 한국 관객분들은 10년 전부터 이 작품을 지지해 주셨거든요. 한국 관객분들이 충분히 저와 윌에게 창작자로서 저와 윌의 텍스트와 음악에 공감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뉴욕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쉽게 타협하지 않고 원작 그대로 미국에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말하자면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한국 관객분들이 저희에게 선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윌 에런슨 작곡가와의 사이에서도 고비가 뭐 한 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윌 휴콤비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윌 에런슨 작곡가와 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비 같은 건 어떤 거였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제 인생의 모든 운을 윌이라는 좋은 창작 파트너를 만난 거에 다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윌 에런슨 작가이자 작곡가와 저는 동업을 같이 협업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가장 친한 친구 사이고요. 마치 쌍둥이 형제 같은 관계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매 순간 힘든 일, 기쁜 일, 어떤 고비를 함께 넘겼을 때의 성장한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사이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제가 인간이자 친구이자 한 명의 예술가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을 시작을 하실 때는 그 두 분이 어떻게 함께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네. 소재나 그리고 그 다양한 이 작업의 한 발짝 한 발짝을 어떻게 좀 함께 하셨는지도. 첫 아이디어는 제가 떠올리긴 했는데요. 바로 윌에게 연락을 했고 그날 밤에 바로 함께 이야기를 구상을 함께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정말 모든 매 순간 글자 하나, 뭐 음악까지도 음악의 스타일을 정하는 것, 그리고 정서를 정하는 것 이런 것도 서로 의지해 가면서, 그리고 작사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윌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함께 함께 싸우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정말 부분을 함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아이디어는 작가님께서 내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보셨을 때 이건 정말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이야기를 보셨을 때 그런 마음의 끌림이 생기시나요?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유행을 쫓아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요. 이런 공연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 그런 류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사실 제안 같은 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가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 창작자로서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영감이라는 것 혹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샤워를 하다가도 떠오를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떠오를 수 있고,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떠올랐거든요. 노래를 듣다가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순간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감이 떠오르는 데 있어서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또 공부를 하시고 또 뉴욕에 가셔서는 미술 또 시각예술 이렇게 공부를 하신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좀 어떠세요? 맞아요. 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제 대본에 유독 시각적인 묘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해피엔딩의 예를 들면 화분이라든지 혹은 반딧불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으로 중요한 어떤 장치들을 많이 생각해낸대요. 그게 아무래도 미술과 문예창작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저의 행운이자 그런 동기 유발 같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 시상식 얘기도 좀 추가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시상식에서 나는 싱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지. 사실은 수상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막상 올라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수상 소감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토니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은 엄격하게 수상 소감을 90초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90초 안에 할 수 있는 유머를 저희끼리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작자분께서 무조건 상을 받게 되면 올라가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정말로 저와 윌이 항상 붙어 다니니까 커플이 아니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로 뉴욕 현지에서도. 근데 윌은 결혼했고 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저만 싱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싱글이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고 오겠다라는 의미로 올라가자마자 그 농담을 했습니다. 배우 그 손석구 씨와도 그러니까 닮으셨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인터넷상에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친분도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닮았다는 얘기는 저와 친한 PD님 혼자 하신 말씀이고요. 손석구 배우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의 뮤지컬 이태노래와 어쩜 해피엔딩을 관람을 하시고 한번 연락이 와서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석구 배우님이 굉장히 글짓기에 재능이 있으시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작가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해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길게 수다를 떨고 가끔 서로 격려의 문자를 주고 받는 정도의 관계입니다. 친하다고 하면은 제가 마치 그분의 명성을 이용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서로 응원하는 사이입니다. 네, 작가님. 그 작가님의 뒤를 잇는 젊은 창작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희망에 차서 작가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젊은 창작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작가가 된다는 건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쓸 때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거든요. 그리고 어떤 본인의 일기장 같은 얘기를 관객들한테 펼쳐야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작가가 된다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끊임없이 그런 직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외로움에 잠식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작품을 쓰면서 그 작품을 쓰는 고생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계속 의심이 되는 순간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것도 혼자 해야 되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집념 혹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끈기. 네. 작가님 이제 또 더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시게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가까운 시일 내 계획들도 촘촘하게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서 공연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거기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는 사실 저희의 최근작이었던 이태노래와 고스트 베이커리의 재현을 어서 빨리 작품을 더 보완해서 한국 관객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관객분들에게 그 작품들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난 드라마 프로젝트와 영화 그런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테노래 관련해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다른 작품들이 뭐가 있냐 혹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셔서 물어봐 주셔서 저희 이태노래 줄거리를 얘기했더니 너무 재밌다. 그게 꼭 미국에서도 공연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제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태노래를 제작할 때 자기에게 연락을 달라고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 통화를 하는 내내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저한테는 너무 영웅 같은 분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편지도 보내셨다고. 네, 어쩜 해피엔딩 뉴욕 공연을 보시고 공연을 너무 잘 봤다고 저희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셨어요. 이메일이 아니라 정말 편지를. 그래서 저희도 그 편지를 벽에 걸어놨고요. 그리고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놨고 저희도 답장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얼굴을 뵈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영화 촬영 때문에 바쁘시다가 다시 스페인에 가 계신 상태라서 화상 통화로 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월에는 또 한국 관객들이 다시 한국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을 볼 수 있다고요? 네, 저희 10주년이거든요. 어쩜 해피엔딩 초연을 한 게. 그래서 10주년 공연을 사실 오리지널 어쩜 해피엔딩이잖아요. 그 오리지널 어쩜 해피엔딩을 다시 한국 관객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그 어쩌면 해피엔딩 작업을 해오신 10년을 마라톤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향후 10년은 어떨 것 같은지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특별히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뤄야겠다라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저에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떠오르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을 때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을 때 그걸 관객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드리고 그게 부디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나 공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요. 항상 이렇게 서정적이고 되게 좀 착한 어떻게 보면 착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쓰셔서 이 빌런들의 이야기를 과연 쓰실 수 있을까? 네. 그런 건 못 쓰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팬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연출과 윤색을 한 미국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라는 작품을 작년에 했는데요. 그걸로서 연출 입봉을 했는데 그거 역시도 굉장히 빌런까지는 아니지만 복잡한 인물들의 이야기거든요. 어둡고 굉장히 어둡고 욕심이 있고요. 쓰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Talented Mr. Ripley라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었던 과거를 숨기고 열심히 자신의 목표를 위해 나쁜 짓까지도 어쩔 수 없이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들의 되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런 인물을 언젠가는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10년간 어쩌면 해피엔딩을 꾸준하게 사랑해 주셨던 한국 관객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네.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연은 완전한 주류가 아닌 시절부터 저희의 작은 소극장 공연 그리고 로보트들을 주인공으로 한 괴상한 공연을 10년 동안 지지해 주시고 아껴주신 분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연이 나무라고 친다면 그분들이 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닦아주신 거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만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작가님의 진짜 해피엔딩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